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한 일본 여대생의 진실 고백이 잊을 수 없는 날,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 한국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전하기까지 저는 수많은 밤을 고민과 함께 보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과연 닿을 수 있을까?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야마모토 사유리입니다. 현재 도쿄대학교 역사학부에 재학 중이며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를 좋아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를 20세기 동아시아 전쟁사와 민간인의 삶으로 정하고 일본 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이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거나 편향적으로 서술된 내용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위안부나 학도병, 강제징용 같은 주제는 아예 회피하거나 자발적 참여라는 단어로 미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 의심은 곧 죄책감으로, 죄책감은 더 큰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막 없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 밤을 새웠고 역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으며 언어의 맥락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온라인 역사자료 보존소에서 내려받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또래로 보이는 소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을 잃은 채 군복 비슷한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글씨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 학도병 모집 1944년.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 줄도 논문을 쓰지 못했고 침대에서 수백 번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의 SNS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일본인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잘못을 말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은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었고 며칠 뒤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야마모토 사유리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글을 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김진석, 한국의 유명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그 메시지에는 어떤 꾸밈도 경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려. 그 사건이란 역사보다 더 깊은 감정을 가진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김진석 기자님입니다. 승한국에서 마주한 또 다른 진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유독 맑고 깊었습니다. 낯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차분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에서 저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전해야 할 진심이 과연 닿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긴장된 몸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진석 기자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저는 야마모토 사유리입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유리님 잘 오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북촌 솔담 책방에서 뵙겠습니다. 긴 여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몇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엔 차분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건조하지 않았고 예에 바르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게 어쩐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근처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혼자 들어간 식당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당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혼자서도 잘 오셨어요.
여긴 반찬 많이 나가니까 마음껏 드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 골목 사이를 걸으며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전통 한옥, 돌담 너머로 넘실거리는 대나무 소리, 그리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마치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솔담 책방은 작은 한옥을 개조한 북카페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나무 향과 책 향기, 그리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던 남자 한 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김진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유리님 맞으시죠? 네, 기자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는 기자라기보다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고 따뜻한 차 두 잔이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사유리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내부의 역사 교육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학도병 사진을 보고 그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제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심이 아니면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인터뷰는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오갔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일본인이라는 틀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고자 했고, 저 역시 그가 단순히 기자가 아닌 정의감과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유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심코 웃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책방을 나서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왜 이 일을 하시나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 진심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과의 인연은 아마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있을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그가 마지막에 건넨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유리님이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전 오해와 비난, 그리고 다시 일어선 날,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날은 유독 맑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석 기자님은 전날 밤까지 인터뷰 영상을 손수 편집하고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유리님, 내일 오전 9시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어떤 반응이 오든 저는 당신의 편에 있을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나의 편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지 그 이상의 것이었죠. 그는 저를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제게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과 포털 메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일본인 역사학도 야마모토 사유리, 한국에 와서 진심을 말하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이틀 후에는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처음엔 응원과 감동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본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울컥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사과는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거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자국 욕하고 면피하려고 온 거냐? 왜 우리가 감동해야 해? 또한 일본 내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인터뷰 영상이 공유되면서 제 SNS에는 일본어로 된 욕설과 비난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너 같은 건 일본 대표도 아니야. 그 나라에 그냥 눌러 앉아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숙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진석 기자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유리님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물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 진심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었다면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사유리님,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거짓 없는 진심이라는 증거예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자격 없습니다. 힘드시다면 지금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30분 후 그는 작은 꽃다발 하나와 따뜻한 호박죽이 담긴 봉투를 들고 숙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맛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챙겨왔어요. 그는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방 안엔 오직 우리 둘만의 숨소리와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 일을 함께 한 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을 만나게 된 게 제 기자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 안의 모든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민도 동료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려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로와 따뜻함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기자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젯밤 제 사무실 앞에 누군가 두고 간 거예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손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비탈길에서 삽을 들고 일하는 한 남성과 그 옆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조선에서 강제 노역 중. 1942년. 손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유리님께 저희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일본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본인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터뷰를 보고 우리 가족은 오래된 슬픔에서 조금은 해방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줘서. 저는 편지를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든 순간 김 기자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유리님, 이 편지 영상에 함께 담아도 괜찮을까요? 네, 꼭 그래주세요. 이게 저의 진심을 대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김진석이라는 사람을 기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결 진심은 국경을 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광화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거리에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붕어빵을 사려는 아이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가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잊지 못할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광장. 그 앞에서 저는 작은 꽃 한 송이와 함께 손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한국 여성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이 우리 같은 사람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분은 제게 작은 미소를 남기고 자리를 떴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기 전 김진석 기자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홍대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저를 보자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사유리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외톨이가 되진 않을까, 미움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기자님 덕분에, 아니, 진석 씨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심은 말보다 눈빛과 행동으로 먼저 전해지는 거라는 걸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 위에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사유리 씨, 저도 사실 처음엔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컸어요. 하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당신을 마주하면서 제가 점점 기록을 넘어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어요. 사유리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고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그 시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심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쿵 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진석 씨. 사랑합니다.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모든 감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홍대의 작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국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편집되어 손편지와 소녀상 장면 그리고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포함된 버전으로 재업로드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일본의 한 공영 방송에서 이 영상을 소개했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저의 논문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의 국어로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는 이를 두고 학생의 논문이 학계를 넘어선 사례로 소개하며 교내 전시회를 열었고 김진석 기자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진심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 김진석 기자님아니 이제는 저의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다시 왔네요. 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머물기 위해서요. 에필로그 한일뉴스 김진석 기자의 칼럼 중에서 사유리 씨와 나누었던 대화, 침묵, 눈빛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외면해온 진실 앞에서의 몸짓이었다. 진심은 때론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멀리 닿는다. 그녀는 나를 바꾸었고 우리는 함께 역사를 향해 걸어간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사랑도 그렇게 넘어왔다. 이로써 야마모토 사유리와 김진석 기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감정과 역사, 화해와 사랑이 어우러진 유튜브 콘텐츠용 완전판 기승전결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한 일본 여대생의 진실 고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